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올해로 결혼한 지 37년째, 두 아이 대학까지 보내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하며 평생을 바깥에서 버티고 또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누군가 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많이 힘들었냐고.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하던 몸의 시계가 아직도 그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양복을 꺼내다가 다시 넣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커피를 내렸다가 식혀버리는 그런 아침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제 살림을 차렸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고 집안은 부쩍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네 모임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기만의 하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30년을 회사에 바쳤더니 정작 남은 건 빈 하루뿐이었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자기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는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몇 개 피어 있었어요. 구두 뒷굽도 한쪽이 더 닳아 있었고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득 이 손이 참 오래 달려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아내는 부엌에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냥 내려놓았어요. 배고프냐는 말 한마디 없이 밥이 차려졌고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지 원래 다 이런 건지 그는 그런 생각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 대학까지만, 은퇴하고 나면 좀 쉬어야지. 술자리에서 혼자 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그렇게 읊조리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가 더 막막했어요. 목표가 사라지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그 목표 하나에만 매달려 살았는지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살림이 빠듯하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이번 달 어떻게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남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나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30년을 밖에서 버텼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는 거야? 말은 못했어요. 대신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집구석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뵙고 나서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하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 안에서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혹시 짐을 싸는 건 아닐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울음이 터지려는 순간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어요. 사내놈이 울긴 왜 울어? 그날 이후로 그는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정을 꺼내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는지를 그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마음의 입이 굳어버린 사람이었거든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눌러야 한다고 배운 사람. 힘들다는 말 대신 버티는 것만 배운 사람.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중 상당수가 바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파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든 척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내가 훌쩍이는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려왔어요. 남자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더 세게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 텅 빈 공기 속에 울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제발 아침이 되면 괜찮아져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울 때 가장 공격적이 된다고. 그 남자가 그날 뱉은 말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평생 돈을 벌어오는 것 하나로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온 사람이 그 역할마저 사라진 지금 자신이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 같은 그 공포가 비명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떠났고 아내는 자기만의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자리는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는 느낌. 그게 그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말을 꺼낼 상대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자는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별 쓸데없는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없으면 아내가 된장찌개를 누구한테 차려주나? 고장난 문고리는 누가 고치나? 다음 달 관리비는 누가 내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들이 너무 사소해서 오히려 더 서러워졌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남긴 게 고작 이런 것들 뿐인가 싶어서.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도마 위에 무언가 놓이는 소리,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 그리고 이내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흘러갔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누운 채로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말을 들었을 텐데, 밤새 울었을 텐데,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이 사람은 밥을 짓고 있었어요. 남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4세 시집 와서 37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 그 세월 동안 내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던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 안에서 맴돌았는데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떠다 놓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아침 공기 속에 작게 울렸어요.
어쩌면 이 침묵이 이 두 사람 사이의 언어였는지도 모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밥을 짓는 사람과 미안하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드는 사람. 그 불완전한 아침 식탁이 37년을 버텨온 방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남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사랑하는 법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서툴고 투박하고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상처를 주는, 하지만 그 낡은 방식으로도 이 집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오늘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조용히 숟가락을 드는 사람. 고맙다는 말 대신 내일도 그 현관 앞에 서는 사람. 그게 그 남자가 37년을 사랑한 방식이에요. 다음에는 그 집의 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화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연락을 못한 그 아들의 이야기를요. 식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 안부를 묻겠습니다. 구독이라는 인연으로 우리 매일 만나요. 안부의 온도였습니다.